6월 20일의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상대 지수는 단계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하원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증시가 좀 티격태격하고 있죠. 인공지능 거품론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과열이 되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종착점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시장 이끌어간 것은 빅테크 업종들의 상승 늘리고 그 빅테크 업종들 특히 기술주라고 하죠. 기술주들은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결정하는 팔 연준장의 이런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조금 아쉽죠.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가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좀 건강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금리 이슈, 빅테크 이슈, 과열 이슈 이것만 나오니까 좀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이슈가 치우쳐져 버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다행히 밸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의회에서 미묘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 미묘한 발언이 뭐겠습니까? 금리에 대한 뭐 동결이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포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최대 정말 이해가 한계고, 어차피 내년에 미국의 재선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조금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연 현재 과열된 상태냐 아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발언을 변화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결국에는 경기 둔화 아니면 경제 연착륙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들은 약간 희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로 약간은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차남이 사실은 헌터 바이든이 뭐 워낙에 이슈를 많이 몰고 다녔는데 또다시 탈세 불법 총기 소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 지난 대선에서 누구 하나 지면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깜빵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은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 논란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도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된다면 내년에 깜빵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뭐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가십거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바이든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재료가 이어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시장이긴 하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이어가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일본 증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뭐 엔저 현상도 여기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일본 퇴면 ETF가 좀 나온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으로 자금 유출이 돼버리면은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를 우리나라가 아무리 팔고 반도체를 팔아도 금융자산, 서비스 자산, 뭐 넷플릭스 광고 보고, 구글 광고 보고, 유튜브 광고 보고 거기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국뽕주의는 싫어하지만은 애국주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또 이렇게 꼰대스러운 말을 하면서 뭐 ETF 좋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 자금 너무 많이 쏠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사실은 오늘 양봉을 띄울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이 무려 21%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슈와 바이든 대통령 아들 이슈, 가십거리 이슈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죠. 시티그룹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 자, 골드만삭스가 가장 크게 잡았는데 5.4%로 내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블랙록이라든가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반토막 3%대 내려치기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과연 이번에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어제 겨우 LP의 0.1%이나 택도 없습니다.
네, 더 내려야 된다. 네, 지준율 인하라든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잡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비트코인이 어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최근에. 네,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슈는 좋은 이슈가 많아요. 네, 블랙록, 이어서 도이치뱅크도 이 커스터드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자산을 보관해주는 그런 라이센스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가지고 펀드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과연 예전처럼 정말 초강세 시장이 올 건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5% 올랐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넣어야 되는데. 자, 그 정도 이슈가 나왔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유럽연합이 결국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재정 지원을 7조 규모로 추산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삥 뜯고 있죠. 지금 유럽연합 그 가입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돈을 삥 뜯고 있다. 500유로를 요청했다. 네,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원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기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조금 이런 정책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이 당분간은 종료되기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죠. 네, 전쟁 대비가 사실은 철저하게 돼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과연 효율이 있을 것이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건을 하냐, 이것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전쟁이 아직 하고 있는데 무슨 재건이냐, 그리고 좀 근종론자들은 그 준비를 해놓고 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형성해놔야지 전쟁이 종료된과 동시에 바로 재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니까 조금 더 오늘 21일부터 나오는 이런 재건 회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조금 내렸죠. 네. 그리고 뭐큰 이슈는 없고, 좀 재밌는 게 지금 대만에 이제 정당이 세 개가 있는데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사실 민중당은 저도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민진당이 지금 여당, 우리나라 좀 여당이고, 국민당이 과연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서 총통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민중당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언론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완전히 3파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도 애매합니다. 네, 뭐냐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여기도 막 합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합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어부지리로 하다가 국민당에서 이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네, 그냥 전쟁 없이 대만은 중국이 먹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예전에 워렌 버핏이 TSMC를 6개월 만에 판 그런 내용까지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총통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정말 재미있게 봐야 된다. 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길 수 있다니까요. 국민당이 갑자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립이란 말이에요. 친미, 반중, 친중, 반미, 그리고 중립. 네, 근데 속내는 모르죠, 이 사람이. 왜냐면은 최근에 이거 간첩 뉴스 이거 보셨나요? 네, 여기는 중국 공군이라고 지금 이미 차이인 총통이 정말 실수했겠죠. 근데 이거 간첩 아니냐 하면서 또 뉴스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대만 총통이 여기는 중국 공군이다 라면서. 그래서 과연 모릅니다. 베트남도 알고 봤더니 부통령이 간첩이었잖아요. 이게 적화 통일되었을 때. 그래서 모른다. 우리나라도 간첩이 엄청 많습니다. 간첩이고 북한 간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그런 이익을 해하는 자들은 모두 간첩입니다. 간첩들을 잡아야 된다. 요즘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뉴욕 증시 역시나 빅테크 업종들이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1%대, 0.몇 %대 하락이 나오고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유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는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새벽에도 올려드렸지만은 리비안까지 이제 테슬라 충전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뭐 다 먹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다 먹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다 먹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의 그런 흐름을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과연
대응을 할 건지 좀 중요하고 슈퍼차저 관련 테마주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부산에 준비가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산에 준비가 되었는지. 근데 뭐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덕도 시공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테마주들, 메세이상 시공테크는 늘 이런 이슈 나올 때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 이슈 나올 때 뭐 박람회 한다든가 이슈 나올 때 상승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현재 뭐 준설 중이니까 관련된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는 네 크게 뭐 오늘은 이슈가 없다는 점. 재건A 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큰 폭의 하락은 나온 건 아니에요. 큰 폭의 하락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롤 네 공모청약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슈 있고, 오늘 뭐 밖에 비 오는데 운전 조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재미없죠. 근데 이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제가 마감 시장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나쁜 주에 앉은 주식들은 그냥 더 봐라. 계단적인 하락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계단적인 하락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막 악재가 터져서 아니면 실적이 깨져서 뭐 내부적인 뭔가가 생겨서 주가가 빠지는 거, 시장 가치 평가가 뭐 절하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